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황토 둘레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보이죠. 네, 이렇게 비가 약 지금 한 3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릴 때 이 황토길을 질퍽이는 황토길을 걷는 것은 보통 마른 황토길을 걷는 것보다 더 높은 강도의 접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접지가 잘 되는 장소가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젖어 있는 해변이죠. 그러고 보면 물속이, 그러니까 바다 물속이 가장 접지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접지가 잘 되는 장소는 황토길이에요. 그런데 보통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른 황토길을 많이 걷잖아요. 일반 흙길보다는 그래도 마른 황토길이 더 접지가 잘 되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지금 비가 3일 정도 내려서 이 말랐던 이 황토길이 아주 질퍽질퍽해졌습니다. 아주 땅속 깊이까지 물기가 젖어서 정말 질퍽이는데요. 이런 이 물에 젖은 황토길이 두 번째로 또 굉장히 강도가 높은 접지 효과가 있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그 비에 젖은 일반 흙길입니다. 흙길도 비에 젖을 때가 이 접지 효과, 어싱 효과가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저쪽 일반 흙길보다 지금 황토길이 훨씬 접지가 잘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황토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제가 좀 더 질퍽이는 장소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좀 많이 좀 질퍽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퍽이는 곳에 이 흙들을 좀 모아놓고,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발을 깊이 이렇게 묻어서 서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 보면 발이 떼었다 또 이게 닿았다, 떼었다 닿았다 하는 순간 전기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그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젖어 있는 이 황토 흙 더미 속에 흙을 발을 묻고 있으면 더 그 지속적으로 접지 상태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면 황토 구덩이를 파서 그 온몸을 뭐라 그러죠? 황토 흙 속에 묻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주 정말 강한 접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사진 자료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이 황토 흙 구덩이 위에 내놓고 몸은 흙 속에 묻혀서 있더라고요. 아마 강력한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서 들은 최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요양보호사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케어하고 있는 어떤 환자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에 작물을 심지 않고 황토흙을 깔았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황토 흙길을 그러니까 황토밭이죠. 3시간 정도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인 지인도 함께 그 황토길을 같이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회복이 됐다고 해요.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 뭐 달려다닌다고 하네요. 한번 구경을 좀 가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 낯을 좀 가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작물을 심었던 그런 밭을 황토 흙을 깔아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어떤 치료의 밭으로 이용한다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절실하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분이 회복이 많이 됐다고 해요. 정말 옷도 갈아입기 힘들 정도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물론 다양한 치료도 같이 하지만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에 황토를 깔아서 그렇게 치료의 장소로,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몸이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황토길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비가 아주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저는 좀 비옷을 걸친 채, 비옷을 입은 채 지금 황토 흙길을 밟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절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흙길을 걸으십시오. 황토 흙길이 없다면 주변에 찾아보면 일반 흙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또 학교 운동장이죠. 네. 아무튼요, 자유전자는 전기와 같은 어떤 성질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있어야, 물기가 있으면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거닐 때는요, 발을 특히 좀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바닷가를 갔다가 약간 좀 날카로운 바위를 살짝 스쳤나 봐요. 뭐 깊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와, 그게 좀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며칠 동안 맨발 걷기를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좀 상처가 아물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맨발 걷기를 하시기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곳을 걷는다 하더라도, 또 조심하면서 걷는다 하더라도 이 길바닥엔 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뭐랄까 질병으로 약이 되지 않도록 파상풍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질퍽이는 흙길을 마음껏 거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네. 자, 이렇게 똑같이 걸어도요, 신발을 저렇게 신고 거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분들은 우리가 맨발로 걷는 걸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비 오는데 저게 무슨 짓인가? 비가 오는 날 무슨 짓인가? 네,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가끔 이곳을 거닐다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할 때 같은 동지들을 보면 좀 미소를 띠면서 인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요즘 분들은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너무 무표정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와, 인사를 해도, 뭐, 아는 체, 잘 안 하고요. 아주 또 정말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또 그분만의 사정이 있겠죠? 저도 굉장히 아팠을 때 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정말 아팠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표정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무표정하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겠지라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고 자꾸 웃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카카오 스토리 한 13년 동안 제가 기록했던 내용을 보니까 와,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던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플 때 저의 글을 보면서 내가 한때 이렇게 정말 에너지가 넘쳤구나. 정말 활기차고 당당하고 뜨겁게 인생을 살았구나. 스스로 내가 놀랐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90% 정도 그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잘 웃고 늘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금방 친숙해지고 말을 걸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건강해야 삶에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또 좋은 에너지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의 봄비가 아주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목말랐던 이 초목들이 아주 정말 시원하게 해갈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비 오는 날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맨발 걸으러 나가십시오. 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 전하는 그런 건강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